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언젠가는 꼭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 또는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리 잡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 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영끌이라는 말까지 유행하며 너도 나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매주 수천만 원씩 오르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렀죠. 내 집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부의 지름길이자 사회적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새로 고침하며 주변 지인들의 성공담에 일희일비하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인플레이션 광풍에 맞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의 대출 이자로 되돌아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한마디에 국내 금리는 출렁였고 은행 대출 창구의 직원들은 연일 밤늦게까지 새로운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 사항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금리라는 파도는 가장 먼저 주택 시장의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자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고 몇 달 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팔던 매물들이 하나둘 시장에 쌓여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았던 대출 한도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겠다는 소박한 소망마저 아득해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서울의 강남, 수도권의 신도시 또는 지방의 핵심지로 불리는 상급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작전부터 막혀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니 하는 복잡하고도 냉혹한 규제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DSR 계산에서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과거에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출 창구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 생망이라며 이번 생은 틀렸다 단정하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정부의 깐깐한 규제가 맞물리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대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차원을 넘어 가족의 개념과 주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족 간의 경제적 유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산 증식이라는 목표 앞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마저도 제고하게 만드는 냉검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현실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합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주거 전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는 형제자매가 함께 집을 합치고 자산을 모아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이 기상천외한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이 전략은 단순한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주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합가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뒤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 파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합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험난한 대항해 시대에 홀로 떠다니던 작은 배들이 서로 밧줄을 묶고 폭풍우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통화 정책이 한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이면서 촉발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금융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에서 결정된 금리 인상 한 번이 태평양 건너 우리 동네 은행의 대출 금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결국 우리 가족의 주택 구매 가능성까지 뒤흔드는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거대한 흐름과 공포의 메커니즘은 잘 보지 못합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유례없는 유동성 홍수에 잠겼습니다. 돈은 마치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고 이 넘쳐나는 돈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란의 잔치에 뒤처질까봐 불안감에 휩싸여 빚을 내서라도 이 흐름에 몸을 실었죠. 내일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깨트렸습니다.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금리라는 강력한 흡입기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불어나면서 많은 영끌족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느새 내 집 지키기 위한 사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시장에 쌓여가는 매물들은 매수자의 탐욕을 자극하기는커녕 매도자의 공포를 심화시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거래는 끊겼고 호가는 급락했습니다. 어제의 부자들이 오늘의 벼락거지가 되는 아찔한 경험을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같은 강력한 금융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규제들은 마치 거대한 자물쇠처럼 집이라는 자산으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기존 대출, 심지어 미래의 소득까지 계산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DSR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상급지에 진입할 수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도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수억 원을 빌릴 수 있었던 사람도 급등한 금리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DSR 한도에 걸려 절반도 못 빌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은 낯빛이 변한 채 돌아가는 손님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충돌과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자본주의 시장의 냉혹한 논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파고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말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장벽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한 채의 집값은 저만치 달아나고 심지어 빌릴 수 있는 돈마저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힘만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합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산을 합쳐 거대한 자본의 힘에 대항하려는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다시금 경제적 구심점으로 뭉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합가 전략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거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숨겨진 기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함정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합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친 가족들은 단순히 살기 위한 군겨지책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폭등하는 자산 가격과 얼어붙은 대출 시장 사이에서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맞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자 변화된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사적인 노력조차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목격했던 이 시기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다시 고금리라는 혹독한 겨울로 회귀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동성의 광란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의 흐름이 급작스럽게 역전되면서 자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삽시간에 꺼진 듯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빚이 곧 독이 될 수 있다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샀던 수많은 이들은 마치 빙하가 녹아내리듯 서서히 잠식당하는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더 이상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느끼는 차가운 공포와 무력감이 투자자들의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한 고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역사에 거대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거의 동시에 그리고 전례 없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라는 동일한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각국 경제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일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죠. 돈의 가치와 흐름을 결정하는 소수의 결정이 태평양 건너 수억 명의 삶과 꿈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 자본과 정부 정책의 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있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는 항상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환상에 기댈 수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의 철칙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격동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남길까요? 첫째,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영원한 상승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탐욕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파멸이 뒤따르고 그 뒤에는 고통스러운 재조정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당신의 자산이 단순히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나의 집, 나의 주식, 나의 예금은 언제든 거대한 파괴에 휩쓸릴 수 있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워싱턴의 작은 회의실에서 내려진 한두 마디 결정이 당신의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개인은 더욱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가와 같이 익숙지 않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가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다시금 경제적 안전망이자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균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경고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